자,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 가결되고 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지진 않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거 한번 또 짚어드리고요. 일단은 윤석열이 지금 검찰 또는 경찰 출석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증거인멸이죠. 윤석열이든 공범들이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윤석열은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인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한테 빨리 체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검찰 특수본에는 21일까지 출석하라 통보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저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18일 날은 그러니까 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윤석열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수치 거부로 반송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겁나 찌질한 거예요. 근데 진짜 끝까지. 저 공조본은 18일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수요일까지. 네. 근데 수요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공식 입장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불안해요. 사실 뭐 이미 지금 탄핵이 가결은 되긴 했지만 탄핵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미치광이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는 이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체포를 안 하는 게 좀 매우 불안해요.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받는 게요. 네. 오늘 나온 입장에서 그 계엄 선포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쳤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엄 선포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왜 김남국 뭐 잘못했지 뭐 사과해 하면 사과하잖아요. 네. 사과의 뜻은 뭐냐면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고 말한 건 계엄 또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실제 그런 뭐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무 소식도 없고 취재도 되지 않고 강간무소식인 상황에서 계엄사령부를 찾아가지고 뭔가 독려하는 그 상황에서 계엄 2차 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 뭔가 도모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뭐 증거인멸을 하고 시간을 벌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꼬리 자르기. 모든 게 대통령이 김용현이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용으로만 지시가 가고 김용현이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김용현이 죽거나 뭐 입을 꾹 닫아버리면 그러면 꼬리 자르기가 되겠지만 김용현뿐만 아니라 뭐 모든 뭐 여현영을 비롯해서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전화한 그런 것들이 이미 진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지 꼬리 자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불법을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네, 절대 죄의 성립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쟤네들 의도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제가 표현했듯이 치기만 해도 징역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공범들이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증거인멸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오늘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당시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다음에 민정수석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박성재가 하는 말이 난 증거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냥 핸드폰을 바꾼 거다. 아이고야. 근데 박성재는 잘 알 거 아니에요. 핸드폰 바꾸면 증거 인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어쨌건 간에 얘네들 거잖아. 한동훈이가 아이폰 비밀번호 안 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어떤 정황에도 유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게 국민적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따 검찰은 이제 수사에 좀 손 떼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왜 윤석열을 빨리 소위 말하면 긴급 체포 안 하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 건 그들의 직무유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 요구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소리가 전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지금 경호처에서 막고 있다고 하는데 경호처도 그분들이
선출된 공무원들, 선출된 게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범죄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무도 정지됐으니까요.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야 될 대상은 헌법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정당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지금 이 윤석열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내란 수괴범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경호처에서 보호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경호처에서 두드러 잡아가지고 넘겨줘야죠. 그렇죠.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수사는 관련돼 있는 군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거든요. 네, 다 잡혀갔습니다. 지금 계엄사령관이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긴급 아이고. 체포돼가지고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된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막 잡돌이 하는 거 이 사람들 죄를 다 합쳐도 윤석열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네. 윤석열을 빨리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검찰이 왜 수사하면 안 되느냐. 네. 지금 저 어제 장성우 방첩사령부 1차장이 한 증언입니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검찰 등도 뭔가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난 건데 네. 그 꼬리가 잡힌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검찰의 역할이 뭐였는지가 사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잖아요. 네. 일단 검찰이 그거를 검찰이 가면 포렌식 센터에 그렇죠. 거기다 맡기고 검찰이 그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는 게 잠깐 드러났습니다. 대검 산하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고도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기관인데 대검에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지금 글 쓴 거에 지금 제보에 따르면 이미 이 사령관이 정성호 사령관이 성관이를 접수하러 나갔을 때 그 계엄 선포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하고 대검의 대검이 나올 거니까 이 방첩사령부는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검찰과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계엄 선포를 받자마자 성관이 접수하러 가는데 지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가 검찰과 국정원에서 누가 계엄사령부와 이야기를 소통을 해가지고 이 성관이를 접수하러 지원을 나오려고 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보내기로 했다. 파견을 보내려고 했다면 내부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연락을 했고 내부에 어느 선까지 알고 연락하고 보고 받았느냐. 그 내란 공범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내 책임, 내 죄를 좀 덜려고. 감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까지도 사실은 혐의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가 야 나는 잡혀가더라도 비서실장하고 뭐 민정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면 안 돼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정진석이나 저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저자들이 일제히 핸드폰 바꿨다고 하는 것도 사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먼저 확보한 뒤에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시간 끌기 하면서 기자들은 마치 무슨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 맞추기 하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검찰은 안 되지만. 그래서 검찰이 무장한 경찰이 경호처 뚫고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일부 경호처에도 뭐 일부 총기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아마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네. 내란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하나씩 저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김홍일이 그
방통위원장 할 때 청문회 같은 거 보시면은 똑똑해 보이던 검사하던가요. 그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절대 다수는요.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 고분고분 잘 들을 사람들. 그 지금 김홍일이 아마 저 변호인 단장을 할 것 같다고요. 세상 윤갑근이. 아이고 화려하다. 그리고 최근에 그 탄핵 당하기 직전에 예. 박근혜 때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명성 행정관이라는 사람도 지금 임명해가지고 저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윤석열이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대세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언제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저런 자들이 저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반전을 너무 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저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안에 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고 하는 것은 그냥 대세예요. 근데 중간에 막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저들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외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윤곽근, 김홍일 다 기수가 완전히 다 높아가지고 할아버지 기수예요. 네. 김홍일 뭐 지금 15기인가 뭐 그럴걸요? 법전 생각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검사와 판사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검사는 부장검사만 되더라도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실제 수사를 하거나 기소장을 쓰거나 의견서를 직접 쓰지 않고 결재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장검사가 돼버리면 윤석열 같이 돼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난 뒷방 늙은이인데 윤석열 같은 사람들, 윤석열 1, 윤석열 2, 1, 2, 3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바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 싸움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거는 이제 윤석열 탄핵 뭐 헌법재판소랑 상관없이 자기 내란죄에 대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게 저런 완전히. 모양새인데 네. 사실은 저 변호인단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변호사 업이 생계 지장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김홍일 내란죄. 고검장도 본인이 있던 세종 로펌에서 사퇴하고 나왔다, 퇴사하고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그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그 40년 직위도 나는 외곽에서 돕겠다. 외곽에서. 돕겠다. 박수만 치겠다. 네, 네. 그자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이 출석을 버티고 있는 사이에 저렇게 해서 계속 날짜를 미루거나 뭐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안 나가는 상황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저거는 윤석열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선택하느냐 검찰을 선택하느냐인데 일각에서는 검찰을 선택할 것이다. 왜? 자기 친정이니까. 근데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이런 보도도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해요. 검찰하고 윤석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뭘 맞췄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가능할까 싶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보도는 저는 사양하고 싶고요. 윤석열 입장에서 자기 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 택하기 나름인 거야. 어느 쪽 출석 통지서에 내가 갈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도 황당한 거죠. 윤석열이 택일인데 그래서 네. 빨리 특검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윤석열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상황. 오,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어디로 갈까를 고르고 있어. 이게 법률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검찰 출석이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신이 줄줄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이 줄줄이 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다 검찰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수사가 검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건데 경찰 공조수사 그 공수본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윤석열은 아마 공수처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난무하는데 문제는 빨리 체포하는 거야. 빨리 좀 윤석열한테 손대꾸는 주면 안 되지. 그렇죠. 빨리 누가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 내일 안에 공범일 수 있다.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연락 올 것이다. 이런 거로 보면 본인들은 뭔가 조직의 해체 등을 피해가면서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더 세게 윤석열을 사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맞춰가지고 윤석열이 있는 죄를 엄죄로 만들긴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예. 예,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느 기관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건 수사가 완성체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부실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쪽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하고 검찰은 또 군에 대한 수사만 해봐가지고 한쪽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택해가지고 갔다라고 했을 때 다른 기관의 수사를 다른 한쪽이 뒷받침하고 보조해가지고 정말 강도 높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국 특검으로 빨리 특검으로 가야 수립해야 돼요. 돼요. 네. 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죄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은 그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혁명을 했던 여러분들은 그때의 그 분노와 결기 이런 거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뭔가 조금 뉴스 하나만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세는 99%의 흐름은 도도하게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1% 미만의 것들로 불안해하시면은 저들이 노리는 바라니까요. 당당하게 임하세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지현님, 이분 성함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전지현님 감사하고요. 진짜 전지현님 아시죠? 여보 국힘에 관짝 하나 놔드려요.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고 계획을 세우는 저들인데 헌재 판사들에게도 협박과 해유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확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엄을 선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한 것처럼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가 만내트리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의혹은 최대한 부풀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지가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박선원, 김민석 의원 등의 계엄령 얘기가 안 나왔다면 이렇게 빨리 대처 못했어요. 그렇죠. 연습도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섹션 여기까지.